네, 법원 판결 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혹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이슈를 골라서 그 핵심을 풀어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 우리 판결 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영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재밌게 이야기하고 또 쉽게 설명을 드려서 우리 실생활에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건은 사망보험금에 관련된 사건이에요. 유류분 반환 사건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유류분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 이제 유류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분은 이제 97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고는 죽은 아내. 사람의 아내. 예. 피고는 내연녀. 네. 근데 네, 97년도에 이 죽은 사람이 의사였는데 예.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애가 없었나 봐요. 없는 사이에 이제 2011년에 그 새로운 여자를 만난 거야. 이 사건의 피고를. 결혼한 지 한 14년 정도 지났을 그러니까 때. 예,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이 남자의 마음이 이제 내연녀한테 간 거지. 내연녀랑 같이 살고 집에서는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혼 청구를 하면 예.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 막 바람핀 사람이 이혼하자면 안 받아줘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안 받아줘. 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데 네가 이혼하자고 그래?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여자는 죽어도 안 돼. 네. 아니면은 사실 돈 없는 사람이었으면 바로 이혼했을 텐데 너무 돈을 한 달에 3,500씩 버니까 여자가 이제 이혼을 안 해줬어. 예. 이혼이 안 되는데 내가 돈이 많아지면 마음은 내연녀한테 가 있는데 이 부인한테 돈이 만약 헤어지면 재산의 절반을 뺏기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니 돈을 내 앞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깨진 사이니까. 예. 그래서 이 남자가 원래 자기 앞으로 자기가 보험을 하는 거로 돼 있는 거를 갖다가 예. 그 명의를 아니면 자기 상속인으로 받아야 될 거를 이 생명보험을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그걸 수익자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험금을 죽으면 탈 사람을 수익자라는데 네. 상속인에서 내연녀로 바꾼 거야. 내연녀로 바꿔서 했는데 이 남자가 그 이후에 자살을 해요. 이제 몇 월 달에 자살하더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러니까 수익자 변경은 2013년도에 했고 2017년도 1월 달에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해요. 네, 자살을 하고 예. 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혼은 안 상태에서 그렇죠. 남편은 내연녀랑 살고 이 여자는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까 재산을 이제 막 찾아보잖아요.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추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요새 뭐 이렇게 원스톱 시스템을 해가지고 하니까 보험이 있어. 보험금이 얼마냐면 12억 8천만 원이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나중에 이 판결을 보니까 남은 재산이 통장에 있는 것들은 2억 3천밖에 안 돼요. 뭐 자동차, 뭐 환급금, 뭐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건 2억 3천밖에 안 돼. 근데 보험이 12억 8천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남편이 벌써 작업을 다 해놨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뭐 죽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보험 이게 자기 이혼 재판 끝나고 나서 그 돈을 그 명의를 갖다가 네.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니라 내연녀로 다 바꿔놨어. 예. 근데 내연녀는 법적으로 볼 때는 제3자예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상속인은 부인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통장엔 2억밖에 없고 근데 부채가 5억 7천이 나왔어. 그래요? 그러면은 뭐야? 2억 가지고 빚을 갚아야지. 그렇죠. 그럼 자기는 받는 게 없지. 받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12억 8천을 보험금 받은 걸 가지고 대해서 그 여자를 바꾼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지. 이거는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인 중에서 자기 상속 지분의 2분의 1,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식은 2분의 1인데, 그것까지 못 받으면 그 돌아가시는 분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비율의 2분의 1을 못 받았을 때.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증여받은 사람한테. 근데 그 재산이 딴 데로 갔을 경우에. 이게 지금 제3자인 내연녀한테 갔잖아. 12억 8천만 원이.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을 그 죽은 사람이 재산을 증여한, 그쪽이 증여나 비슷하지. 근데
그 보험금을 탄 그 사람한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예, 예. 일단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이 판결 자체가 참 의미 있는 게, 네. 유류분 할 때 이렇게 보험금이 유류분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에요. 아, 그전에는 이런 판결이 없었군요. 근데 관련된. 아니야, 1심, 2심 판결에서는 있었어요. 아, 근데 대법원 판결로는 없었어. 처음이다. 네, 대법원에서 예. 이 유류분의, 왜냐면 왜 이 네. 얘기가 나오냐면, 예. 자, 보험금을 타는 사람은 이제 상속인이라 돼 있으면은 상속인들 중에 뭐 큰아들이 탄다라고 돼 예. 있으면 그 보험금은 큰아들만 가져가요. 내가 지정했지. 내가 죽으면 우리 큰아들한테 준다라고 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못 가져가.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상속인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상속에 의해서 생기는 권리냐, 예. 보험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그 받는 수익자의 권리냐 이런 거에서 대법원은 수익자의 권리로 봐요. 근데 그러면 그 보험금은 내 큰아들한테 준다 그러면 큰아들이 그 보험금을 살 권리가 있어. 이거는 그 큰아들의 자기 권리인 거지 예. 상속으로부터 생기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권리고 또 상속재산에서도 빼고, 근데 이거를 유류분에서는 그러면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네. 일종의 보면은 증여나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 뭐 뒷값이 가져간 거니까. 그렇죠. 증여나 비슷하기 때문에 유류분에서, 근데 실무에서는 요거를 가지고서 유류분의 대상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었어. 네. 이번에 명시적으로 된다라고 나왔어. 예. 네, 그런 건데 네. 이 사건에서 그러면은 유류분 대상이 일단 돼요. 예. 되는데 그 제3자한테 준 거, 지금 내연녀는 3자거든요. 상속인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류분을 한다고 그래도 그 상속 죽기 전에 1년 전까지만 돼요. 죽기 전에 1년 전까지만 준 증여나 이런 거에서만 되는데, 예. 이 보험계약 변경은 죽기 이전에 1년 전에 했어. 그렇죠. 예, 그러면 요것도 유료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제3자의 그 증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이제 법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속인들한테 재산을 안 주려고 그거 서로 알고 짜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고, 네. 그것도 그러니까 1년 넘는 건, 1년 전에 거는 유류분 청구가 당연히 가능한데, 예. 1년 이전에 한 것들은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거를 상속인이 입증해야 돼. 입증해야 되는데, 네. 이 재판이 뭐가 되느냐면, 예. 2심하고 대법원이 결론이 달라요. 그렇군요. 2심하고 법원하고. 예. 2심은 내가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니까 뭐냐면, 네. 내연녀는 나쁜 X예요. 아, 2심에서는 그렇게 봤군요. 2심에서는 나쁜 X라서 이 여자가 돈을 못 가져게 하려고 우리 망자랑 이 내연녀하고 돈을 빼돌렸다.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은 돈 못 주게 하려고 빼돌렸다는 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2심에서는 9억 4천 주라고 돼 있거든요. 예. 예. 아마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 졌으니까 1심으로 다시 재판하면 한 3억, 한 2천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항소심은 내연녀가 나쁜 여자야.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안 봤어요. 왜냐면 그 상황을 보자. 네. 이 죽은 사람이 40대 의사예요. 예. 쉽게 죽을 거라고 예상할 수 없잖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이제 결혼 생활이 파탄 났고 이미 그 아내하고는 마음은 멀어졌잖아요.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내가 벌면 무조건 2분의 1씩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돈을 만들 생각을 안 하겠죠. 또 혹시나 죽어도 그 돈이 마누라한테 가는 거를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 헤어지면 네. 자기 돈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아. 대법원 판결이 나한테 상식적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뭐 수익자 변경을 하고 돈을 이렇게 한 것을 갖다가 서로 이 남자가 죽을 걸 생각을 가정을 하고 네.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40대 의사가 돈 많이 네. 내가 벌고 있는데 예. 갑자기 떨어져 자살할 가능성은 쉽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유류분 그거의 대상으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런 관계를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영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재판에서 결국은 치열하게 싸웠더라고요. 치열하게 싸웠고, 예.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러니까 원고는 사실은 이걸 지금 3억 가져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3억 가져가면 아까 이제 그 예금이 있고 아까 부채가 A가, 3억 정도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이 돈 가져가 또 결국은 가져가는 게 거의 없겠네요. 네, 결론적으로 네. 원고는 재판을 열심히 해서 네. 채권자 빚을 갚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럴 채권자를 위한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럴 바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 게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자기는 받는 재산이 적으니까 빚이 더 많은데 네. 행정승인해서 그거에서 그냥 끝내버렸으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이분은 재판을 해서 돈을 열심히 받아서 재판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채권자 빚을 갚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아마 이제 내연녀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연녀한테 갔던 돈을 10억 8천 같은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든 가져오겠다라는 생각. 그때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대법원까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네.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률가로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보험금이 유류분의 대상이 된다라는 네. 처음 판결을 이끌어낸 아주 훌륭한 의뢰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익이 없는 재판을 하신 거죠. 네, 그렇군요. 마음만 아픈. 네, 네. 안타깝기도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법원에서도 이제 의미 있는 첫 판결이 나왔으니까 네. 그렇다면 또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뭐 참고하면 좋을 그런 팁은 없을까요? 제3자나 다른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다 해도 그 보험금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사실 생명보험금이 커요. 그렇죠. 네, 생명보험이 크기 때문에 유류분 할 때 이 보험금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면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